올 한 해 유난히도 가슴 아픈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은 치안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사형 제도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의 가족을 해치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의 형벌은 저의 개인의 감정의 수단이나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개인의 응보 감정을 전적으로 투사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지 않는가. 중대 범죄와 범죄의 흉포화 현상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생명을 전제하고 있고 기본권의 본질적 권리인 생명권을 결코 침해할 수 없다고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고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이상 동기 범죄를 풀어갈 실마리는 강성 형벌이 아닌 이 사회의 공고한 구조적 불평등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형제도 폐지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우리 연구원의 오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미 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 정비 방안, 형사법 개정 연구 보안처분제도의 정비 방안,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에 관한 평가 연구, 사형 확정자의 생활 실태와 특성, 사형 폐지에 따른 법령 정비 및 대체 형벌에 관한 연구 등 사형 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평가, 사형 폐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 도출과 같은 증거 기반 형사정책 연구의 성과를 제시해 왔습니다. 현행법상 사형제를 그대로 두면서 형법 42조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이제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사형 미집행으로 인한 공백과 가석방 가능성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막겠다라는 것과 또 미국이 적극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설명이 된 것이었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것이 사실 사형 폐지를 전제로 했을 때 하면서 그 전제로서 요걸 종신형을 도입하면 그래도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사회 안정 이런 걸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했던 얘기인데 사형제가 폐지 안 됐는데 갑자기 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적잖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이것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폐지 안 됐는데 이걸 도입하는 게 맞느냐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 바가 있고요. 권력 분리 원칙과의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그 형벌, 이제 법무부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가석방 종신형이 형벌이라면 형벌은 법률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가벌성의 문제는 입법자의 고유한 영역인데 이것을 법관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하는 것은 입법 형성권을 침해하고 또 그래서 입법과 사법을 애써 분리하고 있는 권력 분립의 취지와도 반한다. 정부가 입법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그렇지 않은 무기형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사형제의 폐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저희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해온 많은 단체들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사형제도의 대체 제도로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형 폐지의 전 단계 내지는 전제로서 이해되던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과 함께 논의되는 것은 굉장히 낯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석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국회에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 형법에다가 정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정해놓고 판사가 앉아서 무기징역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가석방 된다 안 된다를 그 자리에서 결정한다. 이거는 명백히 이거 죄형법정주의 위반이고 국회 입법권 침해고. 저는 죄형법정주의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범죄가 사형이고 어떤 범죄가 가석방 무기형인지에 대한 것들이 사전에 행위시에 정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형법 교과서에 언제나 맨 앞장에 써져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21대 국회에는 9번째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이번 국회에 이르기까지 벌써 9번입니다. 사형제도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 천주교회 주교님, 신부님, 수두자를 비롯해서 신자들이
연의원 50여만 명에 이르는 입법 청원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최초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한 이래 작년 12월에도 같은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범행 당시에 무엇이 가장 무서웠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상 잡힐까봐 두려웠다라는 얘기들을 일관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형 미집행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10년 전에 비해서 살인 범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올 1월 유엔 인권 이사회 제4차 국가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에서도 많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사형제 폐지들을 권고하였고,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제5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에서 사형 선고의 지속, 사형 폐지를 위한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의 부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형제의 법적 폐지 및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사형제 폐지에 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형 제도의 존치를 전제로 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도입 여부는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무기징역과 절대적 종신형의 중간쯤의 단계로서 설정되는 게 상대적 종신형이기 때문에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 폐지 시 그 대체 수단으로 제시된 것으로 정부 입법 발의로 불가피하게 대체 형벌을 검토해야 하는 지금이 사형제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는 입장입니다.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을 법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법의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 전 세계적인 사형제 폐지 흐름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와 공고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사형제 폐지와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신발끈을 고쳐매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또 나아가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도 이건 확실히 안 된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긴 여정의 다시 출발점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기하고 대한민국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모두를 존중하는 인권 선진국으로 이끌어가기를 빕니다.